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 외상소생술 제6장 환자 평가 및 처치의 두 번째 심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평가와 전술적 처치 가이드, 즉 PHTLS 프레임워크의 정수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1차 평가 XABCDE의 기본적인 흐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결코 교과서의 순서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출혈이 낭자하고 환자의 의식이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평가와 처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어떤 순간에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질주해야 할지 트리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단순한 이론의 나열이 아닙니다. 환자의 몸속에서 터져나가는 혈전을 막고 산소포화도 모니터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겨진 치명적 손상을 꿰뚫어보는 전술적 임상 대시보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히 장착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장의 최전선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세부 평가로 들어가기 전에 PHTLS의 가장 위대한 핵심 철학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진행과 동시에 처치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가를 쭉 끝낸 다음에 처치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증 외상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톱니바퀴를 보십시오. 평가와 처치는 상호작용하며 동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1차 평가 도중 환자의 팔에서 피가 분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나네. 일단 기도랑 호흡마저 확인하고 이따 묶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환자는 그 사이에 사망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예를 들어 대량 출혈, 기도 폐쇄가 확인되면 그 즉시 평가를 잠시 멈추고 지혈대 적용이나 기도 확보 같은 제한된 현장 처치를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지침을 명심하십시오. 생명을 위협하는 가역적인 상태에 대한 처치만 현장에서 실행하여 현장 체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가장 가까운 적절한 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환자를 볼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속하게 이송해야 할까요? 바로 백금 10분을 결정짓는 6가지 신속 이송 트리거 매트릭스입니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기준들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장 체류 시간을 10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십시오. 기도 그리고 호흡 파트입니다. 기도가 부적절하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고농도 산소를 주는데도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인 저산소증, 그리고 개방성 또는 긴장 기흉이 있는 경우입니다. 출혈 그리고 순환 파트입니다. 심각한 외부 출혈이 있거나 배나 골반 속의 내부 출혈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신경학적 상태 파트입니다.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글래스 고혼 수척도 점수가 13점 이하이거나 운동 반응 점수가 6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발작이 있거나 감각 및 운동 기능이 소실된 환자입니다. 관통상 파트입니다. 머리, 목, 몸통은 물론이고 무릎이나 팔꿈치의 근위부 몸통 쪽 관통상입니다. 절단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제외한 팔다리의 불완전 또는 완전 절단입니다. 고위험군입니다. 나이가 55세를 초과하거나 관상동맥 질환 같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저체온증, 임신 화상 환자입니다. 이들은 보상 기전이 약해 순식간에 악화하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밟아야 할 논리적인 의사결정 나무인 1차 평가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기도가 막혔으면 열어주고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이면 보조 환기를, 12에서 20회 회면 산소 포화도를 94%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90mm 머큐리 미만의 쇼크 상태인데 호흡음이 없다면 바늘감압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환에서는 대량 출혈을 잡아 지혈대를 묶고 신경학적 장애 지시 S 또는 동공과 노출 체온 유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보십시오. XABCDE 평가를 돌리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답이 예스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2차 평가를 하고 병력을 묻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구급차에 환자를 싣고 이송 시작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수액요법과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이 놓일 때만 현장에 머무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2차 평가와 샘플러 병력 조사를 진행한다고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급차에 타서 이송하며 수액을 달 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낡은 관념을 부수겠습니다. 국가고시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혈전 파괴의 원리입니다. 확실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구급차에 있는 젖산 링거액이나 생리식염수 같은 결정질 용액에는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도 없고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 응고인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임상 목표는 이 소금물을 부어 혈압을 120/80으로 완벽하게 정상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장기 뇌, 심장의 관료만 겨우 유지할 정도만 주는 것입니다. 우측의 크리티컬 워닝을 보십시오. 환자 몸속 어딘가에서 피가 나면 우리 몸은 간신히 엉성한 혈전 피떡을 만들어 구멍을 막아둡니다. 그런데 지혈도 완벽히 안 된 상태에서 구급대원이 정맥에 수액을 마구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 압력이 확 높아지면서 간신히 막아놓은 혈전이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혈전이 파괴되면 피는 더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수액 때문에 피는 더 묽어져서 환자를 과다출혈로 죽게 만듭니다. 따라서 대원 측은 정맥 내 수액 투여 전 반드시 외부 출혈 지혈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연 이송을 하면서까지 현장에서 정맥 라인을 잡으려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1에서 2회 시도 후 안 되면 지체 없이 골래 IO 라인으로 전환하십시오. 수액 투여는 결코 내부 출혈 처치 신속한 수술실 이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장이나 구급차 안에서 환자에게 각종 모니터링 기계를 달게 됩니다. 하지만 외상 환자의 경우 이 기계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맥박산소 측정기 맥박수와 산소 포화도를 보여주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시 산소로 착각해 100%로 거짓 표시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쇼크 시 지연 시간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호기마리산화탄소 분압 ETC-O2 삽관이 식도가 아닌 기관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환기 속도를 보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한계점입니다.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는 모니터에 뜨는 수치와 실제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심전도 ECG 심장 리듬을 보여주지만 외상에서 심전도가 정상이라고 해서 심장이 피를 잘 뿜어낸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계적 펌프 기능과 전기적 패턴은 다릅니다. 자동 혈압계 NIBP 이송 중 추세 관찰에는 좋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원칙입니다. 중증 저혈압 환자에서는 기계가 혈압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정확도가 수동 청진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초기 혈압 측정은 반드시 수동 청진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박산소 측정기 SpO2의 치명적인 함정, 지연 시간 그래프를 아주 집중해서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숨을 참아서 산소가 떨어지면 손가락에 있는 모니터 기계에 수치가 반영되기까지 5에서 30초 정도의 정상적인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기계가 신호를 평균화하여 계산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붉은색의 우측 영역 쇼크 혈관 수축입니다.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쇼크가 오면 우리 몸은 뇌와 심장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말초혈관을 꽉 짜버립니다. 말초혈관 수축이 이루어집니다. 손가락으로 가는 피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진짜 혈중 산소 포화도는 이미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손가락에 물려놓은 기계는 피가 안 오니 수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최대 120초 2분 이상 예전의 정상 수치 예를 들어 98%를 그대로 띄워놓게 됩니다. 클리니컬 펄 임상적 진주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초혈관 수축이 있는 환자는 적절한 산소 공급이 끊겨 질식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시적으로 정상 산소 포화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치를 맹신하지 마시고 환자의 피부가 파래지고 호흡이 가빠진다면 모니터를 무시하고 즉시 산소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XABCDE 1차 평가와 즉각적 처치가 끝나고 또는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이제 숨겨진 덜 심각한 손상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2차 평가 세컨데어리 어세스먼트로 전환합니다. 2차 평가의 도구는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기 3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시즌입니다. 환자의 전체 피부색, 찰과상, 열상,
그리고 외부나 내부 출혈 징후가 없는지, 뼈가 함몰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른 곳은 없는지 눈으로 샅샅이 스캔합니다. 청진입니다. 청진기를 대고 환기 시 비정상적인 호흡음, 거품 소리 등이 들리는지, 특히 양쪽 폐의 호흡음이 대칭적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목동맥에서 혈관 손상을 암시하는 잡음이 들리는지도 듣습니다. 촉진입니다. 손으로 전신을 눌러보며 환자가 압통을 호소하는지, 뼈가 부러져 부딪히는 비빔소리 마찰음이 나는지, 피부 아래 공기가 차서 뽀드득거리는 피하기종이 있는지 감지합니다. 관절도 조심스럽게 움직여 비정상적인 이완을 확인합니다. 2차 평가를 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병력을 신속하게 얻어내야 합니다. 병원에 전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들로 우리는 샘플러라는 약어를 사용합니다. 각 알파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외우십시오. S. 심톤스. 증상 어디가 아프십니까? 주 호소 증상입니다. A. 알러지. 알레르기, 특히 투여할 약물, 진통제, 항생제 등과 관련된 알레르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M. 메디케이션. 약물, 환자가 평소 먹는 처방약, 비타민, 특히 출혈을 악화시키는 항응고제나 오늘 사용한 기분 전환용 약물, 마약류를 확인합니다. P. 패스트 히스토리. 과거 병력, 심각한 기저질환이나 이전 수술 이력입니다. L. 라스트 밀. 마지막 식사, 마지막 생리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 식사 시간이 중요할까요? 중증 외상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전신 마취 수술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위장에 음식이 차 있으면 마취 유도 중 구토하여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성, 마지막 생리도 확인합니다. 이 이벤트, 사건, 손상 발생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익수인지, 위험 물질 노출인지 파악합니다. R.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 소아, 노인, 비만, 산과 환자 등 외상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특수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부학적 구조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와 목입니다. 얼굴과 두개골을 만져보며 뼈의 비대칭, 비빔소리, 변형을 찾습니다. 단, 눈 부위는 무딘 손상이나 관통상이 있을 때 섣불리 누르면 아주 작은 압력으로도 안구가 터지는 추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좌측 하단의 크리티컬 워닝을 보십시오.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며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위턱뼈나 코뼈 같은 얼굴 중간 뼈가 골절되었다면 뇌를 받치고 있는 두개골 바닥 채판도 함께 부러졌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때 위 내용물을 비우겠다고 콧줄 가스트릭 튜브를 코로 넣으면 튜브가 코를 지나 식도가 아니라 깨진 두개골 틈을 뚫고 환자의 뇌각 내로 직행하는 끔찍한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안면 골절 환자의 위관 삽입은 반드시 코가 아닌 입을 통해 해야 합니다. 우측의 목평가 ALERT 어러트 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목을 만졌을 때 후두에서 비빔 소리가 나거나 쉰 목소리가 나거나 연부 조직에 공기가 찬 피하기 종이 만져진다면 이 세 가지는 후두골절의 전형적인 3대 증상입니다. 또한 환자가 팔다리를 잘 움직여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고 해서 목뼈 경추 골절이 없다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가슴 흉부 평가입니다. 가슴은 튼튼해 보이지만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며 그 안에 심장과 폐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가슴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비뼈 안쪽에 숨어 오르락 내리락하는 가로막 횡격막의 움직임 범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로막은 숨을 완전히 내쉴 때 앞쪽으로는 무려 4번째 갈비 사이 공간 대략 유두 높이까지 치솟아 오르고 들이마실 때는 뒤쪽 8번째 갈비 사이 공간까지 내려갑니다. 우측의 관통상 룰 더 페네드리닝 룰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칼로 4번째 갈비 사이 공간 유두 높이 선 아래를 찔렀다면 이 칼날은 흉곽 가슴의 폐를 찌르고 동시에 가로막을 뚫고 내려가 복강배의 간이나 위장까지 모두 뚫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무조건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구역은 가슴과 배의 중복 손상이 일어나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 구역입니다. 청진 시 양쪽 가슴의 대칭성을 보고 심장 눌림증을 암시하는 멀리서 들리는 심음이나 폐 타박상을 의미하는 거품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복부 평가입니다. 배 안의 복막강은 무려 수리터의 피를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무서운 공간입니다. 시진을 통해 강력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배꼽 주위나 옆구리에 시퍼런 반상 출혈이 보인다면
복막 뒤쪽의 대량 출혈을 암시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하복부를 가로지르는 빨간색 선 자국, 이른바 안전띠 징후, 시벨트 사인이 보인다면 속으로 소장이 파열되었거나 허리뼈가 골절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므로 의심지수를 극도로 높여야 합니다. 우측 하단의 촉진 경고 디오버펠레이션 워닝을 보십시오. 현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입니다. 배를 4구역으로 나누어 누르며 평가할 때 어느 한 곳에서라도 환자가 악 하고 압통을 호소하거나 배가 널빤지처럼 딱딱해지는 보호성 근경련 경직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배 누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계속 촉진하지 마십시오. 오, 여기가 아프네. 저기도 아픈가? 하고 계속 눌러봤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배를 열고 수술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치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된 촉진은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만 유발하고 신속한 이송만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반과 사지평가로 넘어갑니다. 골반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닙니다. 골반 안에는 거대한 정맥총이 있어 골절 시 대량의 내부 출혈을 일으켜 환자를 급격한 쇼크로 몰아넣는 치명적 위험 부위입니다. 시험에 100% 출제되는 골반 촉진의 절대 규칙, 더 펠렛 원스 룰 단 한 번만 촉진한다입니다. 앞서 배의 촉진 한계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골반의 두덩결합과 양쪽 엉덩뼈 능선을 양손으로 지그시 눌러 불안정성을 확인하는 동작은 단 한 번만 시행해야 합니다. 덜렁거리는 게 신기하거나 파트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골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누르거나 흔들면 간신히 피를 막으려 형성된 혈전을 박살내어 치명적인 과다 출혈을 악화시킵니다. 불안정이 확인되는 즉시 손을 떼고 골반 고정대를 꽉 조여 매야 합니다. 팔다리 엑스트레머티즈는 빗장뼈와 골반에서 시작해 원위부 손끝, 발끝으로 내려가며 만집니다. 이것도 대원칙입니다. 부러진 팔다리에 부목을 대어 고정하기 전, 그리고 고정한 후에는 반드시 손끝 발끝의 맥박 순환, 움직임 운동, 감각 기능 CMS 또는 PMS이 살아있는지 반복해서 평가해야 신경과 혈관이 눌려 괴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차 평가에서의 신경학적 검사는 단순히 깨어있는지 묻는 수준을 넘어 뇌가 압박받고 있는지 외부 지표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GCS 점수와 사지의 감각 운동 상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환자의 뇌부종이나 출혈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문, 바로 동공 퓨필 진단입니다. 정상 노멀은 빛을 비추면 양쪽이 대칭적으로 똑같이 줄어듭니다. 동공부 등 어니퀄은 크기는 약간 달라도 빛을 비출 때 수축하는 반응 속도가 비슷하다면 선천적인 정상일 수 있습니다. 비대칭 반응 레드 플래그는 빛을 비추었을 때 양쪽 동공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짝짝이로 반응한다면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정 및 산대 크리티컬 데인저 양쪽 동공이 새카맣게 확장되어 있고 빛을 비춰도 꼼짝도 안 한다면 심각한 뇌 손상 및 뇌 탈출의 임박 신호입니다. 진단적 의미를 헷갈리지 않게 암기하십시오. 의식이 없는 외상 환자의 불균등한 짝짝이 동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릿속에 피가 차올라 뇌부종과 두개 내 혈종이 생기면서 뇌압 ICP이 급격히 증가해 눈으로 가는 3번 뇌신경 눈돌림 신경을 짓누르고 있다는 아주 끔찍한 지표입니다. 즉각적인 기도 확보와 과호흡은 필요시, 그리고 초고속 이송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길고 치열했던 환자 평가와 처치 대장정을 결론짓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구급차 안에서 기도를 개방하고 심장이 멈추면 제세동기를 치고 혈당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주어 환자를 안정화 스테빌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상소생술의 최종 패러다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배 안에서 터진 비장, 북북 찢어진 대동맥을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꿰맬 수는 없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결정적 처치뿐입니다. 이 공식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보십시오. 현장에서의 신속한 이송과 병원 수술실에서의 혈관 폐색 및 수술적 출혈 조절, 그리고 중환자실의 쇼크 소생술이 완벽히 결합할 때 비로소 환자는 생존합니다. 컨클루딩 테이크웨이 최종 결론입니다. 병원 전 환경에서 환자에게 완벽한 처치를 하겠다고 현장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완벽한 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가역적인 생명 위험만 걷어내는 올바른 처치를 진행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환자를 수술실 외과 의사의 손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뿜어지는 피를 지혈대로 묶고 골반 고정대를 채우고 10분 이내에 환자를 싣고 달리는 그 모든 급박한 전술적 판단들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수술실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위대한 생명의 다리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이 어려운 생리학과 전술의 세계를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이 현장의 혼돈을 잠재우고 환자의 숨을 이어주는 빛이 되길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6장 환자 평가 및 처치 모든 강의를 명예롭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